미국의 기준금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두 차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장기국채 금리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경제신문을 보고 또 방송을 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지루한 경제지표를 다 보지 말고 이거 하나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다 짐작을 하고 계시겠지만, 바로 금리예요. 왜냐면요, 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투자하는 주식도 떨어질 수가 있고요. 또 장기채는 당연히 떨어지고요. 또 금도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금리를 보자라고 말씀드렸을 때 금리는 바로 미국의 금리죠. 자, 미국의 기준금리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주로 투자하는 거는 이제 미국의 장기채인데, 미국의 장기채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요, 지금 2024년 이후로 이런 식으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어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두 차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장기국채 금리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장기국채는요, 보통 우리가 기대 인플레이션 플러스 성장으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정해진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자, 결국엔 뭔가요? 물가와 고용에 의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은 주식시장이든 채권시장이든 한 발 먼저 움직입니다. 한 발 먼저 내다볼 수 있는 지표가 발표가 될 때마다 시장 참여자들은 재빠르게 포지션을 전환시키거든요. 특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요, 그때그때 발표되는 물가, 또 이 물가에 영향을 주는 유가,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고 또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따라서 한 발짝 먼저 다 움직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물가는 어떻게 될지, 또 물가의 요인을 미치는 영향 원인은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를 봐야 되겠죠. 또 거기에 더불어서 미국의 고용, 즉 성장도 한번 같이 들여다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물가와 성장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조금 슬프긴 한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제 제가 보는 결론은 내려오기가 좀 쉽지가 않겠구나라는 게 제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결론을 냈는지 그게 궁금하시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성장입니다. 성장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기에 좋은 경제 환경은 경제가 완만하게 상승을 하는 거잖아요. 경제가 완만하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가지고 조절을 하죠. 즉, 경제가 안 좋으면요, 금리를 내려서 경제를 좀 살리려고 하고요. 또 경기가 너무 좋으면 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장이 좋잖아요. 자, 그러면 기준금리를 떨어뜨릴 이유가 없습니다. 기준금리를 떨어뜨릴 이유가 없으면 이거는 이제 장기채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장기채 금리도 떨어지기가 힘든 거죠. 미국의 1분기 GDP 속보치를 보면은요, 2%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미국의 잠재 성장률을 1.8에서 2%로 보고 있는데 2%면은 꽤 양호하게 발표가 된 거죠. 실제로 미국의 경제 성장 전망률을 들여다보면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꽤 높은 편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지표를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자, 이 지표는 시티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지표예요. 여기 파란색이 미국의 시티 서프라이즈 인덱스고요. 여기 빨간색이 유럽의 시티 서프라이즈 인덱스인데요. 자, 이건 뭐냐? 경제 지표가 예상치보다 서프라이즈하게 잘 나온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파란색은 지금 0 위에 있고요. 빨간색은 0 밑에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뭔가요? 미국의 경제 지표가 계속 서프라이즈하게 잘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지금 유럽은요, 경제 지표가 예상만큼도 안 나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시티 서프라이즈 인덱스는요, 이제 이렇게 단기간에 발표되는 이제 지표가 지금 예상치보다 얼마나 잘 나오고 있냐를 들여다보는 지표라면요, 경기 선행 지표도 우리가 좀 같이 들여다보면은 중장기적인 추세까지도 한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미국의 OECD 경기 선행 지표를 보면요. 자, 여기 조금 작아서 제가 확대를 해놨는데 작년 5월 이후에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는 이처럼요. 계속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미국의 성장과 관련된 결론은 뭔가요? 미국의 성장 관련 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는 지금의 상황은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떨어뜨리기는 힘든 환경이 되는 겁니다. 이어서 물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연준 의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연준 의장이 케빈 어시로 이제 곧 바뀝니다. 자, 그런데 이제 케빈 어시가 연준 의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시장은요, 이 아서번제 망령이 되살아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우려감을 많이 표시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아서번제 연준 의장이 1970년 2월부터 78년 1월까지 연준 의장이었는데요. 닉슨 대통령한테 휘둘렸다.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금리를 내리라고 하니까는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높은 상황임에도 금리를 계속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전무후무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었죠. 자,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떨고 있는 겁니다. 왜 떠냐? 케빈 어시의 장인이요. 트럼프하고 40년지기 절친이기 때문이에요. 연준 의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금리 인하를 오매불망 바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압력이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이 장인은요, 에스테 로더의 상속자로서 재산이 어마무시하죠. 케빈 어시가 장인의 말을 무시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시장의 우려를 이제 아무래도 의식을 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케빈 어시가 나는 꼭두각시 아니다, 절대 아니다라고 하면서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케빈 어시 의장이 취임하고 좀 이제 시장하고 허니문 기간이 필요하겠죠. FOMC 이후에 보통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이제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케빈 어시 의장이 이제 어떠한 기조를 가지고 하는지, 본인 의지대로 하는지, 뭐 시장의 지표를 무시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요, 이 새로운 연준 의장이요, 이 전 세계의 중심이 되는 이 금리 정책을 얼마나 잘 중심 있게 잡아주는 인물일지를 볼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앞으로 한 3, 4개월 정도는 시장이 관망을 조금 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무래도 이 케빈 어시 의장이요, 이 물가를 바라보고 정책 결정을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관세 우려 때문에 한참 물가 상승 우려가 있었는데요. 자, 지금은 이제 거기에 더해져서 미국하고 이란 전쟁에 의해서 유가가 오르면서 자, 실제로 지금 물가 상승 우려 때문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촬영일이 14일인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밤하고 그저께 밤에 PPI하고 CPI가 발표가 됐죠. 자, 그런데 발표된 수치가 좀 안 좋습니다.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물가 상승이 높게 나타났어요.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코어 CPI나 코어 PCE를 봐도요. 지금 이제 물가 상승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가에 대해서 조금 더 암울한 거는요. 자, 지금 전문가들이 보는 이제 물가에 대한 전망도 올해 말까지는 계속 조금씩 상승할 거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암울한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 이 금리가 당분간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 낮아 보인다라는 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그 이유가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치솟고 있다라는 게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연준 의장의 검증 기간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게 두 번째 이유였고, 세 번째는 지금 미국의 성장이 아직 견조하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 인하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라는 게 세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리가 여기서 하락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지 치솟는다는 아니잖아요. 금리가 치솟으면 주식하고 금이 조금 많이 타격을 입을 거예요. 그렇지만 금리가 치솟으려면 아주 급격한 물가 상승이 나타나야 금리가 치솟겠죠. 물가가 오르는 게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되기는 할 건데요. 그런데 이제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조금 종식이 되고 또 새롭게 취임하는 케빈 어시 의장이 독립적으로 통화 정책을 펼쳐준다면요. 저는 이제 금리는 한 4.0에서 4.3 사이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금리가 이제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흘러갈지 딱 맞춘다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적어도 지금은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거를 이제 노리고 투자를 하시기보다는요. 채권은 포트폴리오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저희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에서 장기 채권 비중을 아직도 여전히 한 15% 수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굳이 지금 15%의 비중에서 더 이제 그 채권 가격 상승을 취하기 위해서 추가로 비중을 늘리는 것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또 지금 장기채 비중이 이미 많이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 장기채 비중이 한 30% 좀 넘게 있다면은 조금 비중을 이제 줄여가면서 리밸런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지금은 리밸런싱 하기에 장기채 가격이 너무 떨어져 있고요. 자, 박스권에서 움직이니까는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래서 리밸런싱을 하실 거면 4.2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이제 조금씩 리밸런싱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4.2 아래에서 지금 리밸런싱을 진행을 했고 지금도 계속 기회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 관련해서 이제 각자 뭐 또 의견이 다양하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 책과 제 멤버십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